모두가 승리했다. 모두가 승리한 평화로운 민주마을. 이번 기회에 김어준 씨에게 은혜를 갚아야지. 좀 약간 위기감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안 평화로워요. 왜 안 화가 평화했을까? 나요. 감정과 원한과 보복이 들어간 검찰 개혁안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맞는 이게 형사사법 체계 개편 아닌가 네.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화가 납니다. 저는. 작작 좀 해라 이제 좀. 이재명 팔이 좀 그만 좀 해라 진짜. 서로 다 또 이재명 지들이 팔이라고. 다 전부 이재명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한대. 참 국민의힘이 망조가 든 게 이런 정당이 지금 제정신인 정당이냐. 이게 왜냐면 스토리가 뻔해요. 출마할 생각도 없었는데 왜 그러겠어요. 아니, 근데 국민의 공천 특징 중에 하나가 친박들은 단수 공천 주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이장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1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당정청 합의가 최종적으로 나왔죠. 근데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서로 다른 이야기들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내용들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럼요. 그래요? 제가 뭐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완전히 너무 해석이 달라갖고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저만 않겠습니다. 믿고 가. 너 및 나 및. 예. 이런 분들이 진짜 위험한 분들인데 나만 믿고 가. 자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경청하겠습니다. 경철입니다. 경청 모드로 두 갑니다. 분밖에 안 계시네 경청. 비겁하게 오늘은 듣는 방송. 그렇습니까? 아니 뭐 월급 루팡 채용경급 되는 거야 그러면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경청만 하고. 고개만 끄덕. 경청은 힘들다. 예. 월급 루팡 우리 최은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정말 작은 양을 루팡합니다. 여러분처럼 큰 돈 벌지 않습니다. 해봐야 얼마 안 된다. 그래도 맞습니다. 정규직 부럽습니다. 네. 조직이 보호해주는 정규직. 가난한 정규직 할 것인가 부자 비정규직 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네. 검찰개혁 일단 합의된 상황들 그리고 내용들 조금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검찰 개혁안이 급속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다른 트랙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네요. 일단 통과 후에 정청래 대표가 한 이야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팀 원보이스입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김어준 겸손 힘들다 방송에서 그 협상의 막전 막후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협상 네. 당사자가 가장 이제 자세하게 알고 있었을 테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검찰 개혁안을 당 최고위도 모르게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수정안 그리고 그 법사위가 요구한 요구안 등등을 가지고 쭉 정리를 같이 했는데 당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 한병도 원내대표하고 본인 정청래 대표 4명만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청와대의 담당자와 함께 밑줄을 쳐가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고 이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플러스 검사의 눈이 궁금해서 이런 법안은 검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 혹시 모르니까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건 같습니다. 검사의 권한을 확 다 줄인다. 없애버렸다. 네. 네, 그리고 당정청은 언제나 원팀 원보이스다. 근데 그 네.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봉욱 민정수석 들어가지 않았다. 그다음에 법무부 관계자 들어가지 않았다. 당과 청이 긴밀하게 소통했다. 청와대 상대는 홍익표 정무수석이었느냐라는 질문에 상당히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많은 역할을 했다 정도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 조항 하나만 밖으로 튀어나가도 그걸 가지고 계속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전체 논의 과정이 흐트러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철통 보안 속에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에게 들고 가서 어떤 사실상의 대통령의 의중이 다 담긴 그런 법안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 내용이 뭐 복잡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아주 간략하게만 네. 예,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아주 뭐- 심플하게 가볼까요? 네, 심플하게만 좀 소개해주시면. 검사가 수사에 어떤 방식으로든 손대거나 침발할 수 있는 모든 그 루트를 다 끊었다라는 네. 것이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수청이 공소청이 그 수사 개시를 할 때,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할 때 네. 기소를 할 사람은 결국에 공소청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소는 공소청에서 공소관이 하니까. 네. 뭐겠죠. 근데 그 검사들한테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라는 걸 통보할 필요도 없다. 이거 입건됐다. 이거 통보 안 해도 된다. 네. 그리고 수사를 쭉 지켜보다 보면 기소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옆에 공범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야, 요거 수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한다. 네. 그렇게 했고요. 의견 제시 못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그 중수청 수사 개시를 그 공소청에 통보하는 거는 원래 당에서는 중수청법 45조인데 네. 좀 톤 다운하고 싶었대요. 검사의 이 개입을 좀 줄이고 싶었는데 아예? 청와대에서 아 그럼 그러지 말고 그냥 못하게 아예 이 조항 자체를 드러내버려라고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사경 있잖아요. 특법사법경찰관, 음. 경찰관은 전 행정부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노동부에도 있고 뭐 금융위 금감원에도 있고 각 복지부에도 있고 이 부처에 있는 특사경들이 특별사법경찰. 네, 이 수사를 할 때 원래 검사의 지휘를 늘 받았습니다. 왜냐면 검사가 법률 전문가고 결국 기소할 사람이었으니까. 네. 근데 요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두 가지는 남겼습니다. 뭐죠? 하나는 그 검사 이름 있잖아요. 검찰총장. 검찰총장. 네. 그러니까 공소청의 검찰총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은 남겨두고, 그다음에 검사들 원래 공소청 이동할 때 싹 다 사표 받아 거기 이제 강경파들이 얘기했던 거였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공소청으로 이동하게 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 간략하게 내용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합의되는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의가 됐는지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다고 하는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예. 완벽한 정리 부탁드릴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네. 모두가 승리했다. 아, 모두가 승리했다? 예, 모두가 승리한 평화로운 민주 마을. 아, 이게 제가 맨 처음에 그 평가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린다고 했던 거는 예, 뭐 이제 유튜브들 아니면 뭐 언론사 쭉 있잖아요. 대통령이 강경파에 완전 밀렸다는 평가하는 데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겼다 사실상.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대통령이 강경파와 완전 같은 목소리였는데 중간에 장난치는 것들이 있었고 그 인간들이 다 이번에 날라간 거다. 이제 이런 평가도 또 있어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예. 오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언론 조중동이 어떻게 제목을 뽑았냐면은 조선일보 검찰 개편안 결국 여당 강경파 뜻대로 됐다. 동아일보 강경파 반발에도 검찰 개혁안 핵심 내용 정부 안대로. 네. 중앙일보 검찰총장 이름만 빼고 여당 강경파 입맛대로 뜯어 고쳤다. 뭐 이런 거고 뭐 언론마다 다 달라요. 네, 달라요. 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이제 다만 이거를 놓고 이제 주체들 이거를 추진해 왔거나 이거에 의견 개진을 했거나 이거에 자신의 주장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예. 우리 뜻대로 됐다. 예. 예. 그러니까 김용민 뭐 어제 이제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할 때 그 뒤에 이제 김용민 추미애 이 두 분도 있었어요. 그 얘기인즉슨 난 정청래 대표가 이 수정에 오고 조율한 거 이거 나 마음에 든다라는 거잖아요. 다 모두가 다 이거 심지어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까지 거봐 우리가 옳았잖아. 이런 얘기했어요. 대통령 뜻이 내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정신 승리를 했잖아요 지금. 네. 얼마나 평화로워요 이게. 이게 대통령이 결국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조율을 한 거는 많지 않았어요. 네. 그렇잖아요. 당의 문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과 조율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대통령은 결국은 대통령이 이거를 해결했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갔고 정청래 대표는 내가 또 대통령하고 조율했다라고 해서 저 좋아라 하고 있고 뭐 추미애 뭐 김용민 다 좋아하고 있고 조국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잘 해결이 된 거죠. 그럼 지금 제일 힘든 분들 그럼 예를 들어드릴게요. 법무부 장관, 예. 그다음에 조상우, 그리고 봉욱, 그리고 과거 뭐
친명 의원들로 분류됐던 그래서 강경파들과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던 분들 그분들이 지금 조금 힘들어진 것 같긴 하거든요. 워낙 공격들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서 네. 그분들은 웃는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검사들 다 자르면 되죠 그러면 봉옥 이기회 갈고 김용남 보내면 되지 뭐 그러면.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예. 정치인들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다 승리했다. 아니 봉욱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자신의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은 있겠죠. 왜 검사의 입장을 더 반영하냐. 저는 이 안이 제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은 제가 100%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별 사법 경찰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21,263명이 있어요. 특사경 그렇게 많아요. 특사경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권한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감원에도 지금 직접 수사권을 지금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사경이 문제. 이 특사경들 특징이 뭐냐면은 예. 계속 있지 않아요. 부처 순환해요, 심지어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은 전문적으로 특사경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네. 심지어 보직 순환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느냐,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뭐 안 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네. 거기 나름대로의 제도적인 보완과 뭐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어요. 뭐 저희가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안 드는 네, 부분도 네, 있고 네, 네, 네.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다 정리해서 이 복잡다단한 거를 대통령에다 정리했으면은 대통령의 정치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모두가 또 평화롭게 이 정도 갔으면은 뭐 알겠습니다. 뭐 괜찮다. 다 웃는 모습으로. 모두가 정신 승리를 했으니까. 안 평화로워요. 왜 안 평화했을까? 화나요. 뉴 이재명 아닙니까? 뉴 이재명이긴 한데 제가. 예. 근데 이렇게 형사사법체계, 사법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장인애들 한 4-5명이 모여서 하는 게 맞냐. 우리 검사 배제했어.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할 일이냐. 노동개혁할 때 노동자들 그럼 배제하고 노동개혁 할 수 있어요? 사업자들, 기업 사주들 배제하고 노동개혁 할 수 있냐고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가야죠. 사회적인 합의가 이끌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밀실에 모여가지고 뚝딱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가 다수 의석이니까 통과시킬래. 이게 과연 집권 여당다운 법률안 위반 행태인가 네.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지금까지 제일 잘하는 전문성을 가진 집단은 검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배제시켜 놓는다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들이 수사를 제일 잘했던 거는 그들이 정말 똑똑하고 출중하고 능력이 뭐 뛰어나서라기보단 그만한 권한을 줬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권한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면 그들이 또 수사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지금까지 네. 수사의 노하우 차곡차곡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이제 무시해 버리겠다. 그거는 다 없애버려라. 인정하지 않겠다. 왜? 경찰이 할 거니까. 네. 너희들은 우리를 수사하고 조사하고 우리들에게 조작 기소하고 수사하고 그랬으니까 감정과 원한과 보복이 들어간 검찰 개혁안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경찰이 좋겠죠. 바뀐 이 검찰 개혁 이후로는 경찰이 좋겠죠. 경찰이 제일 경찰의 좋다. 권한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견제할 수 있는 집단이 과연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검찰 개혁의 요체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저 같은 보수주의자도 검찰은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없애든지 뭐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저는 검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검찰이 수사권 뺏어야지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 권력자들은 너무 봐줬다. 그 생각 때문에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한 장치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현재는. 그래서 맞는 이게 형사사법 체계 개편 아닌가 네.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화가 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합의 과정이요? 아니 합의 과정도 그렇고 이제 발표 과정까지 예. 얘기를 하면은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도 중수청 공수처법 이 최종안에 만족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빨간 줄까지 쳐가면서 이렇게 네. 했으니까 본인의 이거를 내가 이재명의 뜻을 받들고 있는 것도 맞고 검찰 개혁도 이렇게 조율을 해냈다라는 거를 부각시키고 싶었겠죠. 네. 근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정신승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실은 이제 봉합이 됐다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로 이 굉장히 매끄러운 과정이었나. 워낙 파열음이 컸으니까 그렇지만은 이거는 대통령의 말이 굉장히 저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당정 협의를 하는데 제대로 조율을 못했고 네. 그리고 당내 강경파들도 조율이 됐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좀 그 논의 과정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또 올라오기까지 뒷짐지고 있다가 목례를 부린 측면도 있고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시끄럽고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거를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냥 거의 멱살 잡으면서 거의 이렇게 온 과정이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등판하는 거는 리스키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그렇게 안 한다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마이크를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내가 직접 엑스에도 쓰고 초선 의원들 부르고 2번이나 부르고 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를 강제로 정리를 한 거잖아요. 네. 일부는 정부 안에서도 이제 뭐 후퇴를 해가지고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결과론적으로 모두가 정치 승리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일이 재발, 3발, 4발 되면은 민주당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차가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과 이제 정부가 잘 협의해서 뭐 법안도 통과시키고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충돌하고 어긋나고 안 맞으니까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멱살 잡고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이게 위험할 수 있다. 계속되면. 그러니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장성철 소장님 같이 불만이신 분도 있고 저도 약간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은 네. 어떻게 모두를 만족 이거 지금 100명 물어보면 100명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완벽한 아니란 건 없을 수 없고 이거를 합의를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걸 대통령의 리더십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작작 좀 해라 이제 좀.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불만이 좀 표시된 건 사실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네. 이제 민주당 기자회견이 어제 9시에 있었고 국무회의 10시에 있었는데요. 기자회견 직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제 다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하고 이게 조금 앞으로도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과정의 문제가 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 말이 이 말이잖아요. 음? 더 수기하고 논의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네. 제 말을 대통령께서 어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는 전 그거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소수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외부에 알 수 없었다라는 거랑 거기 들어간 멤버들이 청와대 사이드에서는 정무수석이었다는 거잖아요. 민정수석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두고두고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당에서도 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인 거는 뭐 그런데 박은정 의원이 여기 들어왔다는 것도 되게 독특한 지점이긴 하죠. 이건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네. 또 하나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왜요? 뉴스공장 나가서 아. 이 얘기를 또 뒷얘기하고 이게 과연 지금 맞는 것이냐 그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짱름한 여의도 나와서 말씀하셔요. 아니에요. 그냥 뉴스공장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면 이건 특수관계니까 서로 가장 자기를 그게 잘 이해. 맞냐고.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나오셨길래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게 맞냐 이거죠 지금. 뉴스공장이 지금 어떠한 지적을 진보 진영 내에서 받고 있는지 본인은 알고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김어준 씨에게 은혜를 갚아야지. 좀 약간 위기감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아니면 부분도- 여당 채널로서 좀 공식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대통령을 직접 공격했다라고 지금 지적받아가지고 상당히 네.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진영 내에서도 김어준 씨 비판 많이 하는데 여기 나가서 이렇게 힘 실어주는 모습 보인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어제 이 국무회의 발언과 덧붙여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면 야, 정청래 대표 지금 또 대통령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야 김어준 씨랑 편 먹고 8월달 전당대회 나가지고 이기려는 의지가 강하구만. 이런 또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네. 그게 왜 맞냐. 오해예요? 죄송해요. 오해가 아니라 실체죠. 진심이에요? 실체. 네. 진심, 실체. 대통령한테 대표- 지금 대드는 게 실체예요?
아니 최근 2달 동안은 조금 좀 조용했잖아요. 아니 본인이 지금 다 조율하고 내가 승리했다고 사실상 선언을 한 거는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평가는 뭐 다를 수 있는데 그 제가 민주당 분들이나 좀 핵심 관계자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좀 위험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김어준하고 어떻게 같이 안 가냐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러니까 김어준이 너무 오만해져서 모든 거를 좌지우지하려는 거는 우리가 좀 선을 그어야 되지만은 네. 김어준도 소위 말해서 우리의 민주 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인데 여기 어떻게 다 안 나가고 여기 어떻게 다 그렇게 하냐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거는 제가 보기엔 보란 듯이 나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거의 이제 그 예전에 그 현지 보좌관님, 네. 현지 누나가 했던 대표님 전쟁입니다. 그 문자 난 느낌이 나는 거의 전쟁하자 이거는 앞으로 네. 나는 김어준하고 같이 가겠다.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 일종의 대사면령이에요. 왜냐하면은 대사면령. 아니 장인수 괜찮아요 그럼 이제? 장인수는 안 되지. 안 돼? 아, 장인수는 안 되고. 고발했으니까 안 되고 김어준한테는 정청래 대표가 사면령 낸 거예요. 그거를 따르느냐 마느냐는 각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한준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할 테고 네. 각자 이제 분화가 된 거라서 저는 오늘 되게 상징적으로 봤어요 이거를. 그리고 김어준 씨는 계속 자기 이제 이거를 또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본인 해석을 또 막 붙여요. 예를 들면 오늘은 제가 못 봤는데 어제는 정부가 대통령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정부안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말이야 방구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의 눈을 흐리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검찰 정치를 출신들. 네. 진짜 말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딴 네.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냉정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정부와 대통령이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꼼꼼하게 안을 하나씩 다 보고 진짜 만기 칠람이 들 정도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안을 봤는데 나는 잘 모르니까 당신이 민정수석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거의 음모론을 지금 팔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 안은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재가가 난 거지. 그런데 당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양보하겠다라고 해서 타협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김어준은 정부들이 그러니까 또 그 내부에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김어준이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짓이다 이거는. 네. 김어준의 갈라치기다 이것은. 그럼요. 정부안이 어떻게 대통령 뜻이 아닐까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고 대통령이 맨날 의견도 내고 맨날 검토했던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제 해야죠. 각 채널들마다 다른 채널들에서 얘기하는 건 다 갈라치기래요. 본인들은 아니고 다 갈라치기라고 서로 얘기하니까. 짱그만은 안 그러잖아요. 저희는 뭐 가능하면 이제 다양한 함께. 얘기를 좀 들으려고는 하는데. 아니 근데 김어준 씨가 네. 최근에는 김민석 총리가 미국 순방 가서 네. 외교 활동하는 거 가지고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 하면서 또 대통령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랑 김어준 씨는 확실히 그쪽은 각이 섰어요. 갈라선 건 맞는 것 같고. 아니 그런 상황인데 네. 김어준 씨 방송에 정청래 대표가 나가서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 보이는 모양새 이게 정무적인 판단이 맞는 것이냐. 근데 그 해석도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예를 어떻게 들면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진짜 위하는 길이 네. 예를 들면 뭐 봉욱이든 뭐 이런 사람들을 좀 제거하고 혹은 뭐 김민석 총리 같은 분들도 네. 별로 대통령이 도움 안 된다고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은 바로 우리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 같은 그 것들 일부가 정영진 앵커님 아니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겸손이 힘들다라든지 뭐 이런 채널들에서 진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하는데 대통령을 진짜 위하는 길이 뭐냐의 그 방법론에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제가 진짜 좀 톤 다운 하고 싶은데 대통령 팔이 좀 이재명 팔이 좀 그만 좀 해라 진짜. 서로 다 또 이재명 팔이라고. 지들이 다 전부 이재명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한대. 네. 그리고 곽상원 의원이 어제 SBS 나오고 네. SBS 라디오도 나오고 예전에 이제 본인 유튜브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팔지 좀 말아라.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검찰 개혁에 검찰개혁과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동의어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물론 이걸 각자의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 진보 진영의 큰 그건 정치인이고 각자 그 유산을 해석하는 자유는 있죠. 네. 곽상원이 독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지금 곽상원 의원 사위가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그때 뭐라고 했냐면 박은정 의원하고 본인 유튜브에서 며칠 전에 박은정 의원하고 김어준 씨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왜 곽상원 씨, 노무현 곽상원 대통령, 의원이.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왜 니들이 맘대로 해석하고 이용하느냐. 그거를 어제 SBS 라디오도 나왔어요. 정청래 대표도 지금 봉화마을 가서 보고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검찰 개혁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이거를 축소시켜 버리는 거. 이거를 국민을 위하는 거고 검찰의 권한 남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영의 복수를 위해서 군자의 복수는 뭐 10년이 걸리는지 20년이 걸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내가 노무현 복수를 해줬다라는 걸로 이 검찰 개혁의 의미를 굉장히 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죠? 그러니까 작작 좀 해라 진짜. 예. 알겠습니다. 맺힌 한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네. 각자 자기 이제 뜻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조국 대표도 입장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중수청 공소청법이 결국에 세 번째 수정이 되었는데 1, 2차 검찰 개혁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반명으로 모는 아주 해괴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예요? 그 뭐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답을 해주세요? 궁금하면 기자분한테 근데 아니, 물어볼 핵심은 수 있지.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반응이 큰 덩어리로 있는 네. 거고 법안이 내일 통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통과되고 나면 현실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네. 적용되는지가. 근데 이제 조금 수사 현장에서 이제는 이제 과대 수사나 이제 정치 수사는 많이 잡았으니까 과소 수사나 이제 묻어버리기 같은 것들을 좀 잘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해서 근데 우려하는 목소리는 지금은 잘 들리지는 않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 과소 수사라고 하면 수사를 정말 해야 되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들. 그렇죠. 이제 지난 네. 한 4, 5년간 묻어버려.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검찰과 경찰의 이제 핑퐁 때문에 일반 민사 수사들이 끝도 없이 지연되고 종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중수청하고 그다음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됐으니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또 이런 채찍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은 수면 위로 아직은 많이 안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것 같고. 통과가 아직 안 됐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 또 바로 또 오토매로 예. 비판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남은 네. 쟁점이 이제 보안 수사권이 됐는데요. 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은 신설 법안이잖아요. 기관이 네. 새로 생기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 보안 수사권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일단 민주당에서 이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흔이 있었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거긴 하죠. 있는데 그 보안 수사권은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도록 그래요?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도 들고 대통령께서는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당해서 이런 식으로 뒤로 밀었다라는 것은 안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럼 보안 수사 요구권도 자기네들 안 하겠죠. 이거 수사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아니 근데 요거는 네.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불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예, 잘못 알고 계신 게 그래요? 있는 게 뭐, 뭐냐면은 기분 안 좋으신 거 뭐 아니죠? 얘기해봐. 이 검찰 개혁은 3단계로 하기로 이미 당정 간에 협의가 네. 됐어요. 합의가 됐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리고 이제 실제 시행이 됐던 검찰청 폐지부터 해서 우리 당정이 검찰 개혁의 의지를 지지층한테 확실히 보여준다. 이게 1단계였고 2단계가 지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새로 만드는 거고 네. 3단계가 형사소송법에 필요한 부분 그게 이제 하나가 보안수사권을 어디에 주느냐 그거거든요. 포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원래 처음부터 합의를 당정이 지방선거 이후로 하자라고 이미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오히려 보안수사권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 검찰 개혁을 이렇게 이게 후퇴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청와대 쪽에서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왜 그거를 하느냐라는 게 이게 우상호 정무수석을 제가 며칠 전에 또 인터뷰했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하신 얘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정무수석. 그런 거고. 이게 핵심은 그거 이게 지방선거 이후기도 하지만은 당대표 선거 앞이거든요. 이제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제가 보니까 이 건이 이제 근데 안 하겠다라는 의도잖아요. 아니 근데 또 한번 붙을 것 같아요. 붙을 것 같아요. 치열하게. 제가 보기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원 구성을 다시 하게 돼 있잖아요. 네. 5월 말이면 지금의 원이 끝나고 이제 새 법사위원장. 국회의장이 뽑히고 이제 상임위도 다 바뀌게 될 텐데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하고 법사위원장 내려놓을 것이고 당연히 법사위원들도 한번 이렇게 교체
교체가 되고 나면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처음부터 다시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검찰 개혁은 어쨌든 이제 봉합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럼 당내 갈등은 이제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까? 그 지방선거까지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다툼들이 조금 더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네. 완전히 점을 찍어버린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도 흡족해 하시고 네. 밑줄 그어가면서 다 네. 동의하셨다. 네. 근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당분간은 그러면 뭐 당내에서 다른 얘기 이제 나오기는 이러겠지. 어려운 상황. 대통령이 진짜 정말 다 동의하세요? 네. 아니 나 사실은 내가 이런 거는 내가 조금 뭐라 했는데 이거 다시 논의해 보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은 다시 이제 친명, 유명 이런 쪽에서는 정청래 네가 대통령 팔아먹었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그런 얘기를 들어봐야죠. 따라 좀 달린 것 같긴 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검찰 개혁 아주 시끄러웠던 이슈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 또 잘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가 승자다. 욕이 한 바가지네요. 제 욕은 없어요? 레니티님이 김준일은 입만 살아서 좋겠다. 그런데 입이라도 살아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 없으면 저 굶어 죽습니다. 입이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네. 제 욕은 없어요? 오히려 장성철 소장님 욕은 별로 없어요. 네. 오늘은 별로 없어요. 네. 진짜 욕바지상 또 받아야 되는데 자, 노력해야 되나? 그렇게 검찰 개혁은 봉합이 됐고요. 네. 다음에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까?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또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개헌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개헌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해라.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우리가 발의를 할 만한 대통령이 원래 발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그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고 요 세 가지 이 의제 있잖아요. 불법 비상계 만약 못하게 하는 국회 예. 동의 받게 하는 거, 그다음에 5.18 수록하는 거, 그다음 지방 균형 발전 정신 집어넣는 것은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검토해봐라.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때 그때 이제 부마 항쟁도 같이 넣자는 이야기가 보수 쪽에서 있었는데 그거 같이 넣으면 또 동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형평성을 맞출 수 있지 않겠냐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요거는 당에서 또 그럼 그 뒤에 얘기가 좀 이어질까요? 아니면 요 정도 단발성 정도?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미 개헌을 먼저 해야 던졌고요. 된다고 예. 그래서 국민투표법도 이미 12년 동안 법을 어겨왔어요. 그러니까 양당이 모두가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국회가 법안을 안 정확하게는 만들어서. 헌법부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헌법 불합치가 나왔으면은 2013년이었나 14년인데 헷갈리는데 그냥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고쳐야지.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안 고칩니까? 근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도로 이제 고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힘을 실어준 거고 이거는 사실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또 하나는 이제 국힘 견제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민의힘은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네. 개헌 못하겠다.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무슨 개헌이냐. 언제 하냐 개헌은 그러면 민생이 대한민국에 안 안 어려운 어려운 적이 적은 있었니 그러면 국힘아?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기 싫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근데 네. 이게 내용이 대단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있지만은 네. 이해관계가 걸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크게 싸울 만한 내용도 아니고. 근데 이제 네. 국민투표법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개헌이 되면은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 지금 뭐 우리 40년 만에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또 반대한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또 이것까지 같이 이제 선거 뭐 그거 행정통합도 반대 얘들은 개헌도 반대 다 반대만 하고 할 줄 아는 무능한 애들이야라는 걸로 이제 딱 프레임을 선거를 할 할 수 수 있는 그 뭐 그런 그러니까 뭐 대의적으로도 맞고 그래 대통령이 그렇게 크게 반대할 만한 이슈도 별로 없는 개헌안이기도 하고 또 이 개헌안을 국회의장이 던졌을 때 별로 양당이 이렇게 썩 막 받아서 뭘 하진 않으니까 대통령이 한번 또 힘을 좀 실어줬다. 그쵸. 이렇게 또 봐야 되겠군요. 네. 자, 다음으로는 추경 네. 이야기도 했습니다. 추경. 네, 대통령이 그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네. 하면서 신속하게 전쟁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유류세 인하 같은 세금 감면보다 동일 금액을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금과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참 이거는 민주당 진보 진영 출신 대통령이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진보 진영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그러한 이념을 갖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차등 지원을 요즘에 얘기하더라고요. 뭐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어려운 네. 분들에게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계속 주장하던 거였거든요. 정말 보편적인 복지는 안 된다. 정영진 앵커처럼 저렇게 돈도 많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분에게 네. 저같이 지금 돈도 없고 경기도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결혼식이 이건 아주 화려했던 역차별이다. 것 같습니다. 역차별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역차별이요. 이것은 오히려 네. 정말 이 보수 쪽에서 네. 계속 주장해왔던 원했던 그러한 지원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보편복지랑 선별복지가 이제 늘 보수 진보가 좀 많이 다투는 맞아요.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거는 네. 좀 반대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근데 뭐야 지방선거 앞두고 돈 뿌린다고? 이거 뭐야 매표행위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은 100% 하긴 할 거예요. 네. 트럼프한테 가서 따지라고. 트럼프. 네, 전쟁이 트럼프가 벌어져가지고. 지금 전쟁 일으켰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일으켜. 국힘은 반대만 하지 맨날 할 줄 아는 게 없어 진짜. 국힘 아니야? 알았어. 그리고 또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10부제 같이 이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수요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렇게 고민해보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 부동산 이야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분이다. 세금 문제는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준비를 잘 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쓸 상황이 오면 피하진 않겠다. 하지만 네. 그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놓겠다 정도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역시 제일 중요한 게 금융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대출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유동성 같은 걸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요건 뭐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한번 가볼까요? 네. 국민의힘 드디어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짜잔. 최종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오 시장이 등록을 하면서도 그냥 오기 민망했을 거 아니에요. 당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이건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입니다. 근데 뭐 혁신 선대위랑 또 이런 사람들 잘라내는 거 이게 선결 조건 같은 거 아니었어요? 후결 조건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후결 조건으로. 일단 등록은 해야 하니까요. 다음에 좀 해주세요. 뭐 예. 이렇게. 네. 그래서 일단 등록을 했고 그러면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오세훈 그 다음에 김수민 의원 새로 등록했고요. 박수민 의원. 네. 그다음에 윤희숙 전 의원, 네.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 네. 사파전으로 갑니까? 공명광이 여기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파전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이게 왜요? 아니 뭐 프로 선수들하고 네. 아마추어 선수들하고 네. 누가 아마추어죠? 아니 다른 분들은 네. 솔직히 현직이 아닌 분들. 네. 그런 분들을 과연 서울시장 감으로 생각을 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참 국민의힘이 망조가 든 게 망조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고 솔직히 오세훈 시장이 주장한 게 뭐가 잘못되고 틀렸습니까? 다 옳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광한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은 다른 방송에 나와가지고 오세훈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자당 현직 서울시장 그리고 강한 서울시장 후보 네. 그 사람을 스스로 막 발못 잡고 네. 민주당보다 더 폄하하고 있어요. 이런 정당이 지금 제정신 정당이냐? 아니 그것도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예를 들어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경쟁 후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최고위원이잖아요. 당 지도부자잖아요. 최고위원인데 한 게 네가 뭐 있냐고. 뭐가 있어? 난 이런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란 말이에요. 네. 제대로 되겠습니까? 남양주에서 소주를 마십니다. 안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하여튼 서울시의 서울시장 현 네.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이제 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했는데 하면 되긴 되는 거예요? 박수민 의원이 되게 세게 나오던데. 오세훈 시장이 그냥 경선을 하면 돼요? 페북에다가 박수민 의원이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일요일 날 기도하다가 네. 갑자기 성찰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서울시장 나가야 되겠구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장 준비를 했던 사람이네. 아하. 경제, 민생, 뭐 여러 가지 서울시의 행정. 내가 찍어온 점들이 네. 연결해 보니 서울시장이 되었던 내가 거군요. 그동안 내가 스스로 정말 스스로 그 깨달음을. 암묵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네. 나는 준비했던 사람이네. 아. 그러니까 내가 당을 위해서 출마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그게 맞을까? 참. 이제 조광한 이거 여기도 나타난 게 이제 조광한이잖아요. 최고위원. 네. 플랜 B 얘기하니까 바로 이제 박수민. 등록을 합니다. 네. 짜고 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짜고 친 거는 맞는 맞아요? 것 같은데 맞아요? 송원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장도혁 대표 사람은 아니고 송원석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송원석 대표랑 이제 상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박수민 의원이. 박수민 의원이. 네. 그래서 뭐 이분이 이제 자가 발전은 세게 한 거는 맞고 그냥 저는 체급 올리기라고 봐요. 사실 박수민을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헷갈려 죽겠어. 수민 전 김수민, 정치인 박수민. 김수민 네네네. 이제 김수민 전 의원 국민의당에 네. 그분도 지금 있지. 김민수도 있지. 김민수는- 박수민도 있지. 민수 수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지금 장성철 소장님도 김수민이 지금 서울시장 공천 신청했다고 할 정도. 장성철이 헷갈릴 정도면 전 국민이 헷갈리고 있다 지금. 아니 박수민 의원은 그럼 당에서는 강력하게 이 사람을 밀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사실은 사실은 그 정도로 장동혁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쪽에 이게 뒤에 좀 공천 얘기를 미리 땡겨와서 하면은 이게 지금 제거가 되는 사람이나 견제가 받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윤 색채 비윤 색채도 있지만은 네. 친박에 반대는 반박 계열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박.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정영 공관위원장이 당 대표도 하고 대표 친박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걸 군자의 복수를 지금 10년 만에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놈의 군자 복수. 아니요 지금 자 보세요 예. 오세훈 그때 박근혜 탄핵당했을 때 오세훈도 거기에 탄핵에 동조했지. 아. 박형준도 친이계였잖아요. 그래서 박형준 시장도 지금 했지. 예. 그리고 컷오프 하겠다는 주호영 거기도 바른미래당 갔지. 이게 지금 다 반박 불가예요. 그러니까 반박 불가 지금. 반박은 안 된다. 반박은 안 된다. 이게 지금 반윤과 반박을 지금 동시에 겹친 사람들을 다 쳐내고 있는 견제하고 예, 예.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박수민 의원은 그런 색채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표결에서도 이제 그 뭐죠? 계엄 해제안도 찬성했다. 이거를 지금 자기의 그 경쟁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번 이렇게 찔러봐라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이게 주주에서 전폭적으로 밀기에는 좀 애매한 스탠스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김수민으로 넘어가 볼까요? 김수민 갈까요? 네. 김수민 전 그 충북 정무부지사 네. 결국 경선 후보 그 뛰어들었습니다. 충북지사. 출마 선언한다고 네. 경선 등록했어요. 그럼 이분이 공천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조상으로는? 그 김영환 현 지사는 컷오프가 됐습니다. 컷오프가 그리고 된 김영환 거고요. 지사가 컷오프에 항의하러 서울에 왔다가 구속영장을 받았지요. 네, 너 구속영장 이렇게 됐고 네. 여기 윤익은 윤갑근 이 윤윤 브라더스도 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근데 윤익은 전 경찰청장이죠. 예. 면접까지 본 상황에서 이거 전략공천설이 나오는 게 맞냐? 그렇다면 내가 경선 참여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해볼 것이다. 그리고 윤갑근 윤 어게인의 아버지 아닙니까? 여기 네. 윤갑근 윤석열 변호사잖아요. 네. 여기는 막 영상을 불을 뿜는 영상을 올렸다가 지금 삭제가 돼서 저희가 못 아, 그래요? 보여드리는데 네. 예. 지금의 혁신 공천은 분파 세력들에 의해서 정치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혼란이 지속된다면 투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위장된 보수들 깨 부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게 공천 때요. 네. 마지막에 느닷없이 저 사람이 왜 공천 신청하지? 라고 하면 네. 사전에 지도부라든지 네. 아니면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저기 해봐. 해줄게. 뭔가 이렇게 딱 메시지를 이거예요. 주는 거구나. 거의 예.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수민 의원이 막판에 김수민 전 정무부지사. 의원 네, 정무부시장도 전 의원,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전 의원. 이분이 이제 신청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내락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기령 전 충주시장 이번에 충북도지사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네. 어제 세게 얘기했어요. 김수민 주려고 그러지? 나 안 하고
나 탈당할 거야. 탈당한다고 했죠. 예. 이런 식으로까지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거의 그 내정처럼 내정. 당 안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군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스토리가 뻔해요. 막판에 갑자기 출마할 생각도 없었는데 출마 신청하라니까 이거 왜 그러겠어요. 아니, 그러면 사실 뭐 인지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밀릴 것 같은데 김수민 전 부지사가 그러면 전략공천, 단수공천 때리겠죠. 아니, 경선한다는데도 경선한대요? 경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지금은 않겠습니까? 경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요. 예. 윤희군, 윤곽군도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네, 진짜 안 출마 하겠다는 고민. 이야기도 아, 있어요. 그렇게 지금. 조기령은 나는 안 해. 나는 그냥 탈당. 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되면- 김영환 무소속 출마할 거야 이랬잖아요. 네. 아. 남는 사람이 김수민밖에 없어요. 출마선언 이렇게 하나만으로 되면. 다 추풍 낙엽처럼 날려버렸어. 지금. 아니, 그렇게 그냥 정리하고 싶어. 김수민이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아니 당에서 국민의당 예. 만들었을 때 그때 예. 홍보 맞아요. 담당했었던 맞아요. 그 여성 의원 예. 저분이고 이제 저분이 약간 그때 뭐 홍보비 관련해서 수사도 받았는데 아마 무혐의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가가지고 지금 보수정당에 안착을 했고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어마어마해요. 예, 그리고 할아버지가 국회 이름 성함을 까먹었는데 맞아요. 할아버지가 맞아요.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정치하는 가문이다. 네. 돈이 굉장히 많다. 그냥 뭐 그 정도만. 예. 아, 굉장히 그 부잣집이군요.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로 정리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스토리 전개가 지금. 네. 근데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한 2달 전쯤부터 사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그 경선에서 오세훈, 박형준, 김영하는 날린다 이런 네. 얘기들이 돌았어요 사실. 음. 근데 제가 뭐 장인수도 아니고 들은 거를 다 얘기할 수는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뒤늦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말이 돼? 야 이게 말이 돼? 현역 지사들을 다 날린다고? 공천을 이렇게 주는 거, 경선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예. 감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지금 대충 막 그렇게 시도를 하거나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지금 그 반박 예. 그리고 반윤 이거랑 지금 대충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예. 자, 그래서 충북은 아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국민의힘의 김수민 이쪽으로 이제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아마 보시는 것 같고요. 와,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도지사 후보가 되기도 하네. 떠오르는 신이네요, 진짜. 네. 그리고 아무튼 부산시장은 경선하기로 했으니까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고 네. 강원지사인 김진태, 경남도지사 박완수, 울산시장 김두겸 단수 공천했습니다. 네. 그 대구의 김부겸 전 총리 출마하는 거죠? 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계속 찾아갔대요. 김부겸 그 총리를 그냥 해달라고 출마해야지요, 해야지요 해서 이제 오늘 그 김부겸 총리가 대구 출마를 사실상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TK 통합 관련된 법안을 민주당에서 이제 처리 안 해주겠다라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TK 통합이 되면 네. 경북 지역까지 통합 뭐 시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경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김부겸 전 총리로서는 나가서 승산 가능성이 그래도 좀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조금 주저했었는데 네. 그건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 경북은 물 건너간 대구에서는 거예요? 해볼 만하다. 예, 대구에서는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할 나는 필요가 왜 있는 또 게 오늘 정확지 않고 또 아니, 불분명하게 이게 얘기하고 틀린 또 얘기가 왜 아니라 그래요? 왜? 나를 민주당이 괴롭혀. 다수당이고 처리를 이제 주도해서 안 하는 건 맞는데 예. 국민의힘이 이거를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지역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가져왔지만은 본인들이 이거를 지금 통과시킬 의지가 없어요 사실. 지금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도 각자 그냥 다 경북지사는 경북지사대로 대구시장 대구시장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면피는 하고 이거 가지고 이제 그냥 따로따로 가는 게 기정사실화 됐으니 민주당에서도 그 내부에서 경북 지역에서 8개 군은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됐고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 총리 얘기를 연락하신 분들 한 3분 4분을 제가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네. 한 달 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거는 맞는 게 나는 그 힘들 때마다 TK 나가가지고 내가 맨날 희생했는데 지금 정계 은퇴까지 선언했는데 내가 또 나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선거비 내줄 거야 니들이 약간 거의 그런 얘기까지 편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3가지 조건이 굉장히 무르익고 있다. 첫 번째가 대구 경북 통합이 안 되고 대구만 하면 해볼 만하다. 예전에도 수성갑에서 당선이 됐었잖아요. 네. 대구만 있으면 해볼 만하다.
두 번째가 지금 국힘의 공천이 자중질환인데 특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공천 파열이면서 주호영 의원은 나 탈당하고 지금 무소속 배수진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3명 나오면 만약에 그거는 뭐 현실 가능성이 아주 높지 한 20% 보는데 저는 네. 만약에 3자 구도다 무소속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기회죠. 가능성이 있네. 게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65에서 67 정도 예, 찍거든요. 예. 지금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66, 그 MBS가 67이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집권 10개월 차에 이 정도 찍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역대 2위예요. 문재인 대통령 그때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그런 거고 YS보다 높아요 지금. 네네. 그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높고 지역 발전론을 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으면은 선거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확 돌아섰다 지금. 네. 또 대통령도 뭐 굳이 따지면 TK 쪽 아니에요, 그죠? 안동 네,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어쩌면 가능성이 특히 이제 TK에서도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물론 실제 투표랑 얼마나 뭐 싱크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도 꽤 높게 그래서 국민의힘이랑 뭐 거의 차이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 말씀하신 3자 구도라면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아니 그래도 민주당이요 대통령의 공약이었기도 하고 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TK 통합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들이 네. 다수석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언제는- 민주당의 의지가 없잖아요. 언제는 입법 독재한다고 그렇게 난리더니 이거는 또 저 입법 독재한다고 안 했는데요. 뉴 이재명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오해하지 않습니다. 맨날 뭐 아니, 지들 해달라고 마음대로 했잖아요. 처리한다고 난리더니 해달라고 지금 안 했잖아요, 되는 이거는. 곳들이 있잖아요. 부산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해서 그냥 아예 논의 대상에서 빠졌고. 대전 충남도 예, 안 되고. 거기도 쉽지 않은 근데 상황이고. TK는 당론으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안 해주는 건 왜 그러냐고. 당론은 맞는데 그 뒤는 뭐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것도 있고 그 경북에서 몇몇 군들은 8개 군은 아예 명시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오라는 게 한병도 원내대표의 입장이었는데 네. 국힘이 진짜 의지가 있었으면은 이거를 계속 정쟁화해서 왜 안 해주냐 니들이 문제다 민주당이 또 이런데 한 번 얘기하고 안 해요. 자기 일정들 다 지금 공천 신청 다 받고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야. 국힘은 국힘대로 민주당 책임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국힘의 의지가 없다. 예. 민주당에서는 굳이 뭐 저쪽에서 원하지도 않는 걸 애써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요 원한다니까요. 정도 입장인 것 같아요. 당론이라니까 아니요 왜 이제 자꾸.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봤을 때 이제 김부겸 대 이진숙 대 김부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구시장. 알 수 없어요. 예. 이진숙은 제가 보기엔 보궐선거 나갈 가능성도 있다. 바뀔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공천 신청한 사람 중에 중진들 빼고 이를테면은 여러 명 중진들 빼고 지금 초선 의원 중에 최은석 원내 수석 부대표 그리고 유영아 의원이 있거든요. 네. 유영아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정말 유영아. 대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공천 특징 중에 하나가 친박들은 단수 공천 주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이장우, 김태흠 막 이런 분들 그 거의 유영아도 넣어가지고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유영아도 컷오프 시키고 또 그냥 말씀하신 최은석 줘야 된다라고 오늘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은석 씨 우리 경쟁력이 있다 그런 사람 줘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친한계가 밀면 안 돼요. 망했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최은석 의원 망했어. 우재준 의원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끝났어. 자, 하여튼 뭐 국민의 공천 얘기는 뭐 앞으로도 계속 될 테니까요.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혹시 또 뉴스 간략하게 전해 주실 거 간단하게 있을까요?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차 네.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제 윗선으로 좀 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김건희 도이치 봐주기 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예.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이 두 사람도 출국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그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었다라고 하면서 화려한 반클리프 목걸이 그동안 받은 적 없고 내가 산 거다라고 했었는데 네. 근데 그 재판에서 목걸이 받았다. 근데 대가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 또 말 바꿨어요? 네, 말을 또
바꿨습니다. 못 믿겠네요, 진짜.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말이 바뀌는 피고인 증인들의 네. 얘기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사람들 관련 뉴스보단 차라리 최윤경 기자가 꼽은 오늘의 짜투리 뉴스가 더 나을 것 그래도 같습니다. 제 최애 캐릭터인 지기현 선생님이 지기현 봐야죠. 네, 법 왜곡죄 고발됐습니다. 고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 안 하고 시로 계산했잖아요. 네. 이게 왜 이제 됐는가? 아니 사실은 이것 때문에 법 왜곡죄를 통과시켰는데 그러네. 이제 됐다. 고발당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게 실제 뭐 처벌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동물에도 파도가 있고 점심 시간인데. 저 조이대 다음에 지기현 이거 순서를 순서가 지켜줘야지. 순서를 있구나. 지켜줘야지. 그러죠. 맞아. 1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었고 그 다음에 역시 위계가 명확합니다. 그래도 무기징역 줬잖아요. 아, 참. 안 봐줘요. 윤석열 피고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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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투리 뉴스 한번 가볼까요? 짜투리 뉴스 한번 가야죠. 그 창고형 약국 가보신 적 있으세요? 창고형. 예, 마트처럼 쫙 예. 약들이 있고 어디 올리브영처럼 막 그냥 다 많이 들어보고 있어요, 할 수 요즘에? 있는 엄청 많이 생겼고 네. 실제로 가격이 싸가지고 영양제를 대량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약사의 복약지도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약사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그 청소년들이 많이 가가지고 뭐 종합 감기약, 수면 유도제 이런 것들을 왕창 사가지고 네. 한꺼번에 먹고 이 약물 과다 복용 상태를 즐기는 아니, 그게 한꺼번에 그렇게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사는 데는 별 제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 이제 한국일보에서 기사 쓴 기자가 직접 가서 샀대요. 예. 근데 수면 유도제를 7통을 탁 올렸는데 시원하게 따다다닥 계산해줘가지고 사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원래 뭐 약사 같은 분들이 거기서 복약 지도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일반 약국에서는 그렇게 하긴 하는데 지금 네, 창고형 네. 약국에서 그거를 다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대량으로 사서 원래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그 용량이나 이런 거를 훨씬 초과하는 그렇죠. 복약 같은 게 있다 이거죠? 네, 실제로 그 심평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네. 의약품 중독으로 치료받은 10대 환자가 2020년에만 1,375명이었는데 2024년에 또 늘었대요. 1,918명으로. 이거는 지금 좀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일본 가면은 드럭스토어 같은 형태의 네, 약 네, 파는 네. 데가 있잖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 많이 가서 그런 데서 필요한 약들을 사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쉽게 그런 약들을 판매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이제 근데- 전문 의약품은 아니고 이제 일반 맞아요. 의약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네. 그냥 일반 약국에 가서도 똑같이 감기야 뭐 엄청나게 한꺼번에 못 사더라도 많이 몇 군데 돌아다녀서 할 수도 있는 거를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네. 샀다라는 게 일반 네. 감기약이면 그렇죠. 뭐 그게 진통제인지 뭐 타이레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드럭스토어를 아예 다 못하게 하느냐. 그럴 수는 그럴 수는 없죠.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주의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뭐 국민들이 또 굉장히 편해요, 저게. 어쩜 맞아요. 기존 약국들 약사분들이 제일 싫어할 수도 있겠군요. 약사들은 절대 반대했죠, 저거 처음부터.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단면이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오늘 그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 100만 원 회복했습니다. 그게 뉴스입니까? 상당히 기분 나쁜 뉴스고. 아니, 본인 계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코스피가 안녕하다. 5,800 다시 이제 6,000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소식 짧게 전해드리고요. 네. 제 삼성전자 10주가 200만 원이 넘었겠군요, 그러면은.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그 주식의 가장 큰 또 혜택은 우리 자리는 없습니다. 신혜영 기자가 SK 10주, 현대차 현대차 10주. 10주 그랬던 이렇게 것 갖고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투명하게 계좌 공개하는 채널도 흔치 않을 텐데. 저희도 거의 지금 재산 공개 수준으로 매번 이야기합니다. 공직자예요, 공직자. 네.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서울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18.7% 올랐대요. 근데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서울만 지금 불이 났습니다. 아유. 공시 가격의 변동을 지금 색깔로 보여주는 건데 10% 이상 오른 곳은 서울 한복판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5에서 10% 정도 지금 올랐다고 하는 것이고 네. 다른 곳들은 거의 내려간 곳들도 내려가거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약간 상승하거나 정도. 제 소원은 진짜 보유세 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종부세는 바라지도 않아요. 보유세도 안 내세요? 네. 재산세가 내잖아요. 보유세예요. 보유세가 15억 이상만 이렇게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내요. 그 무조건 보유하시면 지금 내고 계실 거예요. 그거 안 재산세. 낼 수 없어요. 제 집이 아니라서 15억 이상만 낸다. 아니에요. 보유세 가산. 예, 예. 아이고야. 무조건 보유하면 보유세는 냅니다. 예. 근데 아무튼 요 서울 공시 가격이 18.7% 올랐대요. 이게
공시지가를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 집계한 이후로 세 번째래요.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이. 그러니까 작년에 그만큼 집값이 실제로 많이 올랐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325억짜리도 막 있고. 325억짜리요? 뭐가요? 뭐가 325억이에요? 공시 가격이. 아, 있죠. 공시 가격이 네, 300억이 325. 넘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네. 공동주택도 있을걸요 아마.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한 동짜리 아파트 29세대짜리 이런 거에 네. 맨 위에 펜트 같은 데는 장윤정 씨 사는데 이런데. 뭐 장윤정 씨한테 고소 들어옵니다. 뭐 거기 사는데 뭐 그 아, 문제야. 하여튼 진짜 그런 그런- 집은 어떤 집일까? 거기는 막 한 200 몇 평씩 되고 200평? 하잖아요. 그러면 수영장도 있고. 펜트에 그 정도 하면 한 300억 무조건 넘어가요. 어. 네. 근데 어느 나라나 사실은 부자는 있고 아, 있죠. 우리가 네. 너무 극단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뭐 할 필요는 없는데 네. 뭐 공시 가격 저는 당연히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현실화? 예, 현실화에 너무 그러니까 뭐 급격하게 빨리 올리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래 이제 가격이 조세 저항이 근처까지는. 있지만은 네. 윤석열 정부 때 너무 막 이거 많이 낮췄어요. 네. 공정거래 가액도 낮추고 이것도 낮추고 저것도 낮추고 막 그러면서 너무 이게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어쨌든 대통령도 조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유세를 강화하는 걸로 지금 갔잖아요. 네. 그래서 감당할 수 있으면은 뭐 황현희 씨 같은 분들은 감당하겠다고 하니까 아, 사과했어요 그것도. 아니 뭐 사과를 해. 아니 사과를 왜 해? 나는 나 당당하고 좋던데. 나 아니, 사과를 왜 했겠어요? 지금 유튜브 해야 되는데 지금 아, 그러니까 욕을 대박하지 비겁한 말고. 거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더니 아니 나는 내가 집이 세 채 있고 네. 그래서 나는 세금 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욕먹을 짓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렇게 돈 세금 다 내고 나는 버티겠다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게 올려야 된다 제 말은. 김준일 평론가님 예 사과 드세요.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지금 그 사과하지 공시 말고. 사과를 먹을까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시가율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네.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공시지가가 올라간 거고 그렇죠. 정확하게 공시가율은 여전히 네. 69%로 69. 지금 재산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세금은 버텨도 악플은 못 견딘다. 네, 요게 이제 아니 진짜 황현희 씨 케이스네요. 너무 좋아. 뭐가 좋아요? 아니 악플이 너무 좋아. 왜? 오늘 제 성격이 좀 악플 완전 이상한 난리 것 났어 지금. 아, 김준일 평론가? 뭐 신이디님, 김준일은 김어준이가 부럽다. 현킴님, 김준일 그만 좀 나와라 제발 플리즈. 해바라기님, 김준일, 김어준에 대한 열등감은 이동형급인 듯. 너 아니 내가 진짜 너무 재밌는 게 김어준 비판을 저는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안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부터 했어요. 옛날부터 음모론 좀 하지 마라. 그리고 오만해졌다. 그런데 네. 김어준 비판을 하면은 제일 많이 붙는 댓글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열등감이다. 아. 부러워서 저러는 거다. 아니 그럼 윤석열 비판하면 내가 윤석열이 부러운 거고 트럼프 비판하면 트럼프가 부러운 건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들을 왜 김어준한테만 부러움을 느낀다고 이런 생각을 하나? 김어준처럼 될 생각이 없어요. 왜 음모론자하고 나를 비교를 해? 아니 나는 이 어. 댓글에 닉네임을 적은 게 너무 아니 뭐 훌륭하시니까 다들. 열등감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열등감이야? 소통하는 평론가 김준희. 아유 고맙습니다. 사과를 하지는 못하겠고 네. 사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는 사실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죠. 맞습니다. 먹는 거죠. 네, 아침 사과는 골드 애플. 맞습니다. 네, 금입니다. 건강에 참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 사실 요즘 과일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사과 비싸요. 예, 너무 비싸. 사실 먹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2kg 한 박스에 10,000원 이하로 우리가 맞춰보면 그때는 사과 많이 먹어야 되지 가능합니까? 않겠습니까? 근데 왜? 사실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장르만 여의도가 해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이 어려운 거? 저희가 2kg 한 박스에 9,900원. 맛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드시고 계신 그 사과가 이 사과입니다. 작은 거 아니에요? 지금 드시고 계신 사과가 그 사과라고요. 예, 바로 요만한 사과. 예. 자, 사실 거의 제 얼굴만 하죠? 아니, 정확하게 합니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대주세요. 이 정도 해야지 얼굴만 하는. 손바닥 대주세요. 네, 여튼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지? 예. 아니 근데 적당한 크기의 사과예요. 예, 제 손바닥으로 한번 해드리면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네, 그래서 요 사과는 아침에 이렇게 껍질째 그냥 맛있어요. 이게 하나 다 사과에 피 묻었어. 잇몸 약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영진이 형 늙었구나 이제. 아유. 잇몸도 성하지 않고. 이렇게 안 빠진 게 다행이다. 씨. 네, 여튼 아 진짜 오늘 사과 먹다 옥수수 나갈 뻔했어. 진짜? 아니 근데 이거는 세게 무신 거고 예. 요 사과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썰어가지고 접시에 내놓으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먹거든요. 아, 이렇게 맞습니다. 잘라 놓으시면 그리고 아침에 그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같은 거에 어. 사과 쪼개가지고 넣으면 진짜 든든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땅콩 버터에다 먹으면 아 땅콩버터 그게 최고죠. 살이 너무 찝니다. 아유 땅콩버터 살 안 아 쪄요. 제가 그걸로 진짜 살 엄청 찌워봤어가지고. 아 그래요? 다른 것도 먹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땅콩 버터를 너무 많이 먹어 사과랑. 맛있어요. 네. 사과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농수산 도매시장 사과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070-8822-6270으로 전화하셔서 구매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아, 또 옵션이 쭉 있는데 거기서 상급 제품을 선택하시면 14브릭스 이상 당도까지 보장하니까 또 불만족하신 100% 환불도 해드리니까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것도 그 양아치라고 합니다. 그런 걸 먹었던 걸 예. 환불하면. 피 묻은 사과는 저희가 판매하지 않습니다. 아, 정말.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엄청 꿀 사과는 아니에요. 사실은. 아, 예. 먹었을 때 막 그러니까 설탕 사과. 설탕 사과 있잖아요. 뿌리 들은 거 그거는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이 사과는 먹으면. 솔직한 평 아, 좋습니다. 저 진짜 그래요. 거짓말 못 하신 분이니까. 거짓말 못 해야죠. 근데 이거 알똥 맛있습니다. 가요 인쟁. 아주 2kg에 9,900원이면 이거 무료 배송이 심지어. 아 그냥 드세요 이 정도는. 아니, 그냥 시키시면 됩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싸다. 근데 주스 내려서 갈아 먹어도 이게 훨씬 낫죠. 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김진일 평론가님, 장성철 소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이어서 민주당 의원 한분 모시고 누군데요? 김영진 의원 오. 모십니다. 그래서 아유, 검찰개혁 훌륭하신 분이죠. 검찰개혁 관련된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당내 사정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